네, 반갑습니다. 1월 3일 화요일 장중시장입니다. 시장이 2200포인트가 붕괴가 됐습니다. 붕괴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할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이탈이 됐죠. 그래서 2190포인트 찍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지금 666입니다. 666. 이 자식들이 사탄을 불러왔어요. 아, 진짜 나쁜 놈들인 것 같은데. 아무튼, 네, 코스닥, 코스피 둘 다 하락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수급 동향 보시면 금융투자만 매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지금 하락의 주범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은 좀 버티고 버텼던, 어제 잘 버텨냈던 대형주들이 하락을 일제히 만들어내면서 부담감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리오프닝 주들은 어제 한번 얻어맞더니 오늘 바로 반등이 나가는 모습이에요. 여기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조금 짚어보도록 하죠.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 보시면 일단 아침에 투매가 있었어요. 네, 반대매매 같은 부분들이 많이 나오면서 주가가 아침에 훅 하고 떨어진 모습이었거든요. 지금 2190포인트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2200포인트 이상 일단 올라줘야 되겠죠. 네, 이 부분이 오후에 나올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분봉 상황 보시면 지금 2180포인트에서 저점 잡고 돌아섰죠. 지금 단기적 반등이 2185에서 나타났고요. 현재 수준을 본다면 2200포인트 돌파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낙폭이 떨어진 부분이 아침에는 이게 반대매매 있었다 치고요. 그 다음에 쭉 흘러내린 모습이 연결됐는데 반대매매 이후에 뭐 주식 던지는 모습들 많이 나타나겠죠. 오늘은 주식을 파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연결됐고요. 어느 정도 진정세 보이고 나서 반등으로 좀 연결되는 모습일 겁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 관망을 지속하다가 지금 순매수로 전환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밑에서 받아주고 있는 형태다라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긴 합니다. 자, 어쨌든 남아있는 부분들은 요 정도 2200포인트 오늘 돌파 가능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문제는 그 근처까지 갔을 때 다시 흘러내릴 것인지 아니면 돌파가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은 단기적 반등을 열어주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지금 쭉 내려갔다가 반등 치고 올라가면서 진행되는 모습인데 이격이 살짝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주춤할 수 있어요. 왜냐면 밑에부터 치고 올라온 부분이 강했기 때문에 옆에 좀 서주는 모습들 이렇게 나온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으로 꼬리 달고 있는 모습은 긍정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네, 오랜만에 한번 해야 되겠죠. 그거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요. 네, 그거 한번 네. 내가 올라갈 상인가? 아, 이거 한번 해줘야 되는가? 주가라는 것이 좀 너무 심하다 싶을 때는요, 반대급부적인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RSI 지표도 지금 보면은 저점에 임박해지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괌에도 들어갔네요. 그러면은 주가 반등은 조만간 나온다 보시면 되겠죠. 얘네들이 아마 미국 증시 기다리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전날 이제 뭐,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또 올라왔단 말이죠. 어제 독일하고 네, 프랑스 이런 쪽은 괜찮게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어제 1%대 상승이 있었단 말이죠. 그 독일, 그 다음에 프랑스 같은 경우도 어제 1.8% 정도 상승하면서 주가 상승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좀 이어갈 수만 있다라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환율 같은 경우도 지금 살짝 반등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흐름들은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죠. 저는 1250원까지 예상해 드리긴 했습니다만 그 근처대에서 지금 살짝 반등이긴 한데 더 빠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뭐 매도에 대한 포인트들은 그렇게 무섭게 나올 이유는 없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도대체 뭐가 이렇게 팔아대는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그 내용들 오늘 같이 좀 볼 겁니다. 자, 수급 한번 보도록 하죠. 수급 보시면 외국인들은 지금 순매수 전환돼서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금융투자가 막 집어 던지는 모습인데요. 여기에다가 개인들 투매까지 합쳐지게 되니까 그냥 박살이 나는 형태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연기금은 여전히 들어오지 않은 모습이고요. 외국인들은 이제 그동안 관망을 계속 했잖아요. 주가 떨어져봐. 내가 밑으로 내려오면 사줄게. 라는 식의 생각을 했을 건데, 이제는 관심이 좀 생겼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살짝 매수가 들어왔고요. 오늘도 지금 살짝 매수로 진행되는 모습인데, 아직 공격적인 매수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서 외국인 매수가 진입이 될 것이다 생각되는데, 아마도 해외 쪽 뭐 그런 재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수급 동향만 보시면은 굉장히 답답하고요. 금융투자 애들을 잡아다가 어디다 그냥 한강물에 빠뜨려버리고 싶은 네, 그런 생각이죠.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죠? 뭐 하는 것들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가격을 싸게 만든다면 밑에서 다시 사들이려는 입장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그런 식이긴 한데, 지금 팔아먹는 물량 자체도 뭐 그렇게까지 아직은 위협적이거나 너무 많다거나 이렇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뭐 아침에 증권사에서는 이런 얘기 했었죠. 뭐
뭐 이제 그동안 매수 들어온 게 많았기 때문에 12월 달에 3조 원대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프로그램 매도몰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 많지 않아요. 왜냐면 프로그램을 짜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로스컷이거나 아니면 수익 실현이거나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놓게 되는 건데 뭐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태잖아요. 이런 상태면 얘들이 로스컷 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로스컷을 치고 있을 만큼 그렇게 멍청한 상황은 아닐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한번 참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도가 나오는 게 일단 제한적인 상황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주가를 반등시키려는 움직임들은 조만간 나올 것이다 라는 전제 조건을 깔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다 10% 동동 완전히 뭐 포랭이들입니다. 자동차만 올랐어요. 그 다음에 금융주 어제 조금 말씀드렸죠. 돈 어디로 간다고요? 돈은 은행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은행주들은 또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배당락 이후에 떨어진 것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 부분들을 이제 서서히 회복해 나가는 모습이 나올 거예요. 그 정도 참고하시면 되고, 자동차들은 이제 호재가 있으니까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 쪽에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대신에 오늘 보면 삼성전자나 그 다음에 하이닉스도 많이 빠졌죠. 그리고 2차전지 쪽, 그 다음에 바이오로직스,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이 쭉 밀려 내려가는 모습이고요. 네이버나 카카오도 또 빠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 보시면은 뭐 뉴스에서도 나왔었어요. 오늘 아침에 네이버 카카오 이제는 반등해 줄까, 그런데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개인들 반대 매매나 투매 같은 게 막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신용잔고도 줄어드는 상황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쨌든 주가가 바닥을 잡는 데 도움은 되죠. 네. 대신에 주가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부담감은 조금 커질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정도 상황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그래도 은행주 쪽 움직임들은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보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까지 나쁜 상황은 아니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다. 딱 그런 정도 움직임만 보여주고 있고요. 대형주들이 대체적으로 좀 하락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수는 표면상으로는 낙폭이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넘어가시면은요, 마찬가지죠. 에코프로면 LNF 이쪽은 다시 마이너스 전환됩니다. 어제 조금 올라오는 모습 보이더니 바로 또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여기서는 HLB하고 뭐 에코프로 이 정도 올라가는 모습이고 나머지 다 전멸이죠. 근데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어제에 비해서는 좀 괜찮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 뭐 어제 조금 반등해준다 이런 얘기 좀 있었는데요. 그럼 바로 뚝 떨어지는 모습이죠. 뭐 바로 그냥 하락하는 모습이어서 이런 것들은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시젠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들고 가시면 안 되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어제 시점에서 그냥 유지가 잘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리오프닝 관련주들 쌀 때 좀 사놓으라고 그랬죠. 모드투어 같은 경우는 급등세 보이면서 오늘 5%, 장중에 몇 프로까지 올라갔어요? 7.69까지 올라가네요. 그 다음에 어제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이유 없이 미친 듯이 빠지게 되면 밑에서 담아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위에서 잡고 고민하지 마시고 밑에 쪽에 걸어놓고 매수하시면 반등이 나갈 수 있는 포인트가 만들어집니다. 뭔가 좀 석연찮을 때, 뭔가 이해가 안 될 때, 그럴 때 대응하시면 대체적으로 맞는 매매 전략이 나오게 됩니다. 참고들 하시고요. 근데 이런 거 말고는 뭐 대체적으로 올라간 게 없어서 별 재미는 없는 장이에요. 자, 매매 동향 보도록 합니다. 개별주들은요, 옵티코어가 오늘 상한가인데, 요거는 뭐 신규 종목이니까 신경 쓸 거 없겠죠? 자, 성창기업 지주가 시간에서 강세 보이더니 반등을 좀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미스터블루 요즘에 괜찮죠? 흐름이 좋은 편입니다. 이거 웹툰 이런 쪽이죠? 네, 근데 이쪽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엔터나 이런 쪽 연결되는 부분이 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핑거스터리, 손가락 이야기? 네, 이거 뭐지? 네, 아무튼 이런 종목들 움직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클리노믹스, NBT, 그 다음에 텔콘, RF제약 이런 종목들이 오늘 반등세가 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하고 별로 관계는 없는 종목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늘 상승률은 낮습니다. 1.2%대. 좀 별로네 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어쨌든 시장이 내려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하락률 한번 보도록 하죠. ETF가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까뮤 ENC가 오늘 15%대 하락이 나타났고요. 진시스템 이런 정도 종목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종목들이 나타난 부분들은 오늘 뭐 10% 이상 넘어가는 하락률은 크게 보이지 않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T사이언티픽이라는 종목이요. 네, 지금 3.5% 하락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어떤 부분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태로만 놓고 보시면은 일단 시장이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는 하락적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다. 그런데 이 하락에 대한 낙폭 자체도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하락한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많지 않은데 은근하게 빠져 있는 상태죠. 좀 약한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그러니까 시장을 은근하게 좀 압박해 놓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라고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다. 매매 동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관들이 어떤 짓거리를 했을까요? 삼성전자 팔아먹었고요. 나머지 것들은 거의 없네요. 삼성전자만 팔아먹은 모습이고요. 현대차 사들이는 모습들. 그래서 나머지는 또 산 게 거의 없습니다. 이 금융투자가 들어와 봐야지 알 것 같긴 한데 금융투자 쪽에서는 지수를 낮추기 위한 용도였더라면 삼성전자를 집어 던지는 모습이 조금 더 강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볼 필요 있겠고요. 매도가 아직은 조금 더 우세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 쪽 보시면은요, 하이닉스 매도가 좀 많고요. 바이오로직스 시총 상위 쪽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삼성전자에 개입이 없네요. 매도가 좀 있을까요? 네, 조금 있는데 뭐 개입이 그렇게 크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매도 쪽에서도 보면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케미칼, 뭐 2차전지 쪽이랑 이런 게 있지만 시총 상위 쪽에서 매도가 좀 나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매수가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약간 팽팽한 형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매도가 그렇게 압박을 해주는 상황은 아니고 유지는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가고 있다. 그러니까 지수에 대한 포지션은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해주실 수 있는 내용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매매 동향은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자, 지수 다시 한번 보면은요. 2000 얼마였다고요? 2200포인트 정도까지. 요 정도 목표는 일단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가 떨어진 상태에서 반등이 치고 나갈 때 첫 번째 골든크로스, 그 다음에 치고 넘어갈 때는 그 다음번 저항권 있을 때 요 자리들을 노려보시면 당연히 올라갈 수 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중요한 겁니다. 2200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다시 들어오느냐 아니면 넘어가느냐 이 포지션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지수는 그 덕분에 지금 2200포인트 다시 회복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죠. 그래서 다시 올려주긴 할 텐데 그 부분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우리는 꼬리를 잡고 쭉 당겨줄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후 시점을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오전에는 일단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투매도 조금 진정세를 보이고 있기도 하고 저점을 잡고 올라오는 모습이긴 한데 지금은 조금 약한 편이죠. 그래서 여기서 더 밀어줄 수 있는 어떤 수급적인 측면들이 도움이 된다면 주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네, 오후에 반등 지켜주면 이제 주가 반등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상태가 좀 되겠죠. 그래서 오전은 일단 좀 많이 힘들었다 볼 수 있겠지만 오전이 어떻게 보면 또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면 가격은 쌀 때 사줘야 되잖아요. 이제 오후부터 반등 나간다. 그럼 아침이 쌀 때잖아요. 그럴 때 매수해줬으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요. 자, 아무튼 그런 부분도 활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오후에 반등 나가는 거 보고 매매 들어가셔도 늦지 않습니다. 뭐 2200에 사나 2250에 사나 2300에 사나 뭐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반등이 나가는 쪽에 일단은 중점을 좀 둬야 된다는 것을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만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모두투어는 어제 주가 내려간 게 아주 멋진 일이네요. 지금 뭐 다시 오늘 7%대 상승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쌀 때 사는 거 그 부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 방송 잘 참고해 보시면 리오프닝 관련주들을 우리가 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정도는 우리가 참고하고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쪽에서는 엉망인데요. 다른 쪽은 엉망일 수 있어요. 근데 일단은 가장 먼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들 리오프닝이니까 그쪽 먼저 보시고 그리고 나서 서서히 회복되는 거 살펴보면서 대응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다 많은 이야기들은 오늘 오후에 무료방송이 있습니다. 14시에 진행되니까 14시 무료방송에 오셔서 또 이야기들 들어보시고 오후 상황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2000포인트 넘어갈 수 있는지 여부 2200 네, 넘어갈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우리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이따가 오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